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지우 위원의 종목들 활약 잘 지켜보셨나요? 어제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상한가 터치한 종목도 우리 싹쓸이 포착주였고요. 이번 한 주 연휴 때문에 거래일이 하루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4일 동안 41% 시세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한 주 동안 트럼프의 관세 변덕으로 불확실성에 짓눌렸던 시장이었는데요. 간밤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파월 의장이 경제가 괜찮다고 낙관론을 보이면서 장중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려세운 미증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볼게요. 이번 주 코스피는 목요일에 2,580선을 회복하나 했지만 어제 빠지면서 2,563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계됐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750선이 고점이었지만 어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2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727선에 거래 마감했네요. 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1% 올랐지만 한 주 동안의 코스닥은 2% 하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상황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종목이 잘 가도 언제 팔지 고민, 또 안 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종목 고민 오늘도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한 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트럼프 때문에 좀 피곤한 시장이었는데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이번 주 먼저 진짜 한 주를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 이게 트럼프 입을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입을 막고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죠? 위에서 자꾸 또 이 아파트 살 때도 쿵쿵거리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게 한 경고를 또 하면은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용해지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입을 아닌 말로 나불대는 거잖아요. 그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유럽이 미국과 안보를 이제 결별을 했어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산주들이 이게 추세적 좀 상승세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트럼프를 믿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아마 자체 핵무장 얘기가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LIG 넥슨, RF 시스템즈, 하나그룹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근데 이 RF 시스템즈는 LIG 넥슨 쪽이랑 최근 들어 이제 앞으로 매출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 거기에 위성 사업도 같이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최대 주주가 20만 주를 장내 매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지금 4만 주 이제 지난주 들어왔거든요. 예. 이제 16만 주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3월 22일 전까지 들어올 거예요. 한 2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은 자체 이 무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유럽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 또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상용화 속도가 빠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랑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랑도 실리콘 포토닉스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TSMC가 가장 빠른 속도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하게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 것 같아요. 예. 국제과제를 통해서
이 개발이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알래스카 쪽에 이제 미국 가스관, 가스, 석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가스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죠. 막판에는 이제 철강주,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또 이제 알래스카 관련주 휴스틸, 이 휴스틸은 미국의 공장 완공이 6월 달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넥스틸도 요즘에 지금 호재는 나오는데 이 넥스틸은 자꾸 임원이 매도하고 있어서 좀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2년 전에 최대주가 장내 매수를 해놨죠. 5,000원, 6,000원대에서. 휴스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뜨면 항상 좀 숨고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 과일 종목 지정 예고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만큼 이 부분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또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번 주 내려오게 되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2만 원대에서 벌써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닥권에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또 우량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봐야 되는데 휴스틸에 이제 공장이 완공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스, 석유를 투자를 확대한다는 건 앞으로 유럽과의 관계를 그런데 또 그렇게 나쁘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나중에 차후에는. 왜냐하면 그 가스, 석유 많이 생산해서 누구한테 판매하겠습니까? 유럽 쪽에 판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해도 아마 유럽은 자체 역시 핵무장이 됐든 이제 무기 무장이 됐든 이런 건 계속 꾸준하게 지속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M83이라든지 스튜디오 미르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세가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영향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좀 급등락이 심해지고 있죠. 다행스럽게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관세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한령 해제는 그러면 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저는 아마 올해 한 여름철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분기만 돼도 다음 주만 돼도 일단 뭐 탄핵 이슈가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음 주만 돼도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여름철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도 10월 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먼저 협상을 진행을 하겠죠. 한 5월 달, 6월 달쯤에.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시진핑하고도 이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만 지금 호황이에요. 예. 미국이 간밤에 실업률이 4.1% 높게 나왔어도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업률이 굉장히 작거든요. 예, 고용도 괜찮고 예, 인구가 많이 유입됐었고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예, 미국 재정 부양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아직도 미국에는 돈이 좀 넘쳐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수 시장이. 그런데 미국이 지금 관세를 사실상 30%에서 한 40% 가까이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수출도 어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내수 시장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또 이제 관계 개선이 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이나 가을철 그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엔터 업종이라든지 특히 화장품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잘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방산주 중에 한 종목 오늘 포착주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종목일지 예상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일정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 미국의 물가지표도 나오고 우리 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데 예.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환율이 급등락이 좀 반복됐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이게 좀 정치적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지수 급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엔비디아의 AI 좀 개발자 회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물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그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죠. 예. 이번에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아마 시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골디락스거든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은 15만 건. 와, 이 정도면 사실상 또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실업률도 4.1% 올라갔지만 예전에 실업률이 한 5%대, 한 평균적으로 한 5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에 한 5%대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4.1%면 아직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뭔가 약간 경제가 둔화되는 게 좀 보여요. 괜찮긴 하지만 둔화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공격적 금리 인하보다도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명분 아래 금리 인하를 조금씩 이제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시장이 반기는 시나리오가 그거죠. 너무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폭락한 다음에 들어올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경제가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모습을 미국 증시가 보여줬거든요. 당장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안 한다라고 해도 상승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걸 좀 보여주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는. 그래서 아마 이런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역시 우리는 엔비디아 재료도 있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역시 또 기술주들이 다시 또 이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크게 때릴 생각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크게 때리면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플레가 또 올라가면 미국도 인플레가 올라가면 경제가 침체될 텐데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맨날 관세 부과하겠다 연기, 관세 부과하겠다 연기.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땠어요? 미국이 또 관세 연기하겠다. 에라이 그러면서 미국이 툼에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올라가다가 막판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다시 밀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금요일 날 그렇게까지 투심이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얘기를 꺼냈는데 그 정도 되면 좀 더 이제 윤곽이 나올 거예요. 협상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한 4월, 5월 좀 지나가서 이제 시진핑 대통령하고 또 무역 협상도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올해 하반기가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관세 이런 문제들을 중국과 뭐 캐나다 어느 정도 마무리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나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마무리 짓고 역시 2026년도 때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역시 2025년도 때 하반기에는 경제를 또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중간 선거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남은 2년 동안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상반기 저가 매수 주력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나 하반기 그리고 특히 추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부양 정책까지 도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3월 18일에 열리는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GTC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저가 매수할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위해서 하단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1023, 또 문자는 013-3366-8200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님의 강의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주식은 거래량인 것 같아요. 거래량. 지금 로봇 관련주를 한번 오늘은 갖고 왔거든요. 로봇 관련주. 그런데 주식은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될 때, 그럼 이 최대 거래량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떤 분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또 잘생겨서 뭐 이렇게 막 관심이 집중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역시 뭔가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너무 또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너무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얘기가 집중돼요.
그러면 역시 사람들의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뭘로 확인하냐면 거래량으로 확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로봇 쪽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설명드리고 100% 상승했죠. 삼형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도 지금 12월 달에 설명드리고 100% 상승했었죠.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8월 달에 설명드렸던 SOS를 한 200% 가까이 상승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로봇 관련주가 또 뭐가 있을까? 예. 다 그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역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삼현이라든지 그리고 로보티즈라든지 SOS를 다 바닥에서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인데 지금 거래 터지고 있는 로봇주가 뭐가 있을까? 라운테크가 있죠. 예. 라운테크가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예. 예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거래량이 그때는 터지진 않았는데 MACD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투자심리 그리고 MACD가 이제 음전환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20개월 이평선을 뚫었죠. 파라볼릭이 양전환 전환되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 지금도 이제 일단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그때는 대량 거래가 안 터졌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사상 최대 거래를. 그리고 나서 MACD가 골든크로스, 이제 투자심리 침체권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러죠. 근데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때랑 차트 위치는 비슷한데 지금은 대표이사가 매수했어요. 예. 그리고 친인척이 매수했어요. 예. 아마 자녀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증여를 8만 주 했어요. 왠지 부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부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공시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일단 증여를 8만 주 정도 했다. 예. 친인척. 예. 친인척한테 증여, 친척한테 증여하기는 쉽지 않죠. 왠지 부인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공시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이제 얘기들은 팩트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44억이나 했어요. 7,000원? 8,000원대. 지금 현재가가 8,000원대잖아요. 예. 그런데 기관들이 작년도에 CB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5월 달이에요. 100억을 투자했거든요. 이 100억을 투자하면서 대부분 CB 투자를 할 때 이자를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자라도 받아야 되니까. 본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이자를 안 받으면 그러면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자를 대부분 2%, 3%, 4% 받게 돼 있는데 없어요. 이자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예. 투자한 입장에서 이자를 이제 안 받고라도 투자하겠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환사채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12전환 가격이 9,000원인데 만약에 반토막이 날 것 같다. 그러면 4,000원대에서 항상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게끔 최저 전환가액을 설정을 해요. 뭐 4,000원이든 5,000원이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오로지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져도 약속한 대로 9,300원대에서 나는 12전환을 하겠다라고 기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한 거죠. 기업 입장에선. 네, 그래서 그러면 최대 주주가 78,000원대 그리고 기관들이 9,300원대에서 100억 들어오고 그리고 막 8만 주 들어오고 만주 장내 매수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이 44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예.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투자를 유치한 건데요. 100억. 앞으로 더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데 국내 유일한 진공 로봇 업체죠. 예.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 진공 로봇이 없으면 반도체 정체 장비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로봇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라운테크 거를 쓰고요. 근데 중국 1위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 라운테크의 차세대 이 장비, 로봇을 모두 다 쓰겠다. 우리 앞으로 차세대 장비에는 라운테크의 로봇을 모두 다 쓰겠다. 중국 1위, 그리고 중국 5위, 그리고 중국의 신생업체까지. 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여기서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나 SK 수백 조 앞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미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런 라운테크가 밑에서부터 이제 돌아가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1위 장비 회사가 로봇 회사가 잦은 고장으로 라운테크로 좀 대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선 차트적인 측면이나 거래량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나중에 안정적으로 쭉 위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대신 이런 기업들이 기관들이 CB 행사를 하려면
5월 달부터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막 올라가도 기관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5월 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9,300원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 4월 달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뭐 빠르면 이번 달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늦어도 5월 달부터 9,300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기관들도 재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예전에는 한 24,000원대까지 움직였는데 그때부터는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유일한 진공 로봇 업체인데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이 대규모 반도체 쪽에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 AI 시대가 왔으니까. 2022년도 때는 AI 시대가 오지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2025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 때부터죠.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자율주행 시대도 오잖아요. 미국만 가도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서서히 거의 뭐 호텔이나 마트 이런 게 지금 대중화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믿고 볼 만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희골딩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가 위에서부터 이제 꺾였어요. 2021년도. 왜 꺾였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뭐 영업이익은 1,000억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매출도 뭐 8천억대로 거의 한 2022년도 때. 근데 주가는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계속 꺾여요. 2022년도 때도 최대 실적. 최대 실적 기록하는데 계속 꺾여요.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와,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최대 실적 나온다. 그러면서 사겠죠. 근데 안 사요. 최대 주주는. 쭉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을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은데 결국엔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때 당시 최대 주주가 막 수십억, 수백억 매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 실적 나오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면 뭐예요? 아, 이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려고 하나? 근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해요. 작년도에 최악이었어요. 실적이 수백억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하반기에는 왜 최대 주주가 수십만 주, 수십억을 왜 장내 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에서 항상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주가가 가장 바닥이다라고 인식하는 거구나. 왜?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세력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오직 최대 주주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신뢰성이 높은 수급. 일단 1순위. 그리고 나서 2순위는 이제 기관 쪽. 왜? 기관들은 회사의 말을 듣고 리포트를 내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관 쪽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3,000원대에서 최대주가 막 장내 매수를 수십억, 수십만 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고요. 이제 침체권에서 투자 심도가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재료가 뭐가 나왔어요? 로봇 쪽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로봇 팔과 그리고 이제 촉각 센서를 탑재한 로봇 손을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시장 이제 최고를 목표로 올해 안에 개발을 끝내고 내년도부터 상용화를 준비한다. 누구랑? 메타랑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연구용으로는 이 시리즈 로봇이 계속 로봇손이 계속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MS, 삼성, 뭐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이미 납품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급이 좋아진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이 아니죠. 원익 IPS의 자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반도체 핵심 장비 회사거든요. 국내 장비를 국산한 기업죠. 그래서 이 원익 IPS부터 해서 2차 전지 기업, 뭐 디스플레이 또 소재 기업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022년도 때는 매출 한 8천억 정도 가장 잘 나왔는데 앞으로 매출 1조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빨리 가는 거, 덤블링 하는 거 결국엔 다 필요가 없어요. 덤블링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로봇을 옆에 두고 야 덤블링 해봐. 이거 보려고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로봇은 얼마만큼 이제 정밀하게. 지금 우리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집에서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청소를 해주잖아요. 예.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거지해줘, 빨래해줘, 뭐 다양하게 다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만큼 얼마만큼 정밀하게 촉각을 가지고 로봇 손이 일을 잘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패가 달라질 텐데 이 기업이 그거를 지금 전 세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이 시장을 장악하면 로봇 시장은요, 자율주행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 수경 원 정도의 이 시장 규모로 커질 수도 있는 규모다. 이런 걸 이제 기업들 CEO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수십 배 시장이 커질 수도 있는 이 로봇 시장 관련 핵심은 역시 로봇8 요거기 때문에 저는 원닝홀딩스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못할까요? 뭐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최대 주주 수급과 그 글로벌 기업 메타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면 성공할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자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 봤을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산 가치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BPS가 12,000원대이기 때문에 PBR 1배, 청산까지 가치까지 가려면 12,000원대는 가야지 PBR 1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은 로보티즈, 매수가는 32,76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가지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번 주 수익 구간에 있다가 어제 살짝 손실로 전환이 돼서 걱정이 커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주 근데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로보티즈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또 이분 제 팬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매수가가. 로보티즈는 저 2만 원대 있을 때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좀 아쉽죠. 예, 주식 싹쓸이 방송은 좀 미리 봤으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예. 2만 원대에서 설명을 해도 어쩔 때는 좀 힘들고 3만 원대에 설명을 해도 힘들고, 왜 언젠가는 100% 200% 상승세가 이뤄지다가 언젠가는 또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뭐 32,000원대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저는 2만 원대에서 처음에 강추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대표회사가 매도를 했었어요. 예, 4만 원대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공시를 안 봐서 그래요. 투자자분은. 왜냐면 저는 4만 원대에서 딱 대표사가 매도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별론데. 대표사가 갑자기 10만 주 넘게 대량 매도를 하네. 수십억을 매도하네. 일단은 꺾이겠다. 물론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도 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막 갑자기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진짜 안 좋으면 아예 전량 매도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싹 뭐 기업을 매각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대 부분은 강력한 저항권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기업도 로봇손을 MIT 쪽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예, 로봇손을.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분명. 그래서 로보티즈가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거든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저는 기업이다라 생각을 해요. 미국에도 대량 납품 준비하고 있고 일본에도 지금 납품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도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2,000원대면 그렇게 매수 단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지금 여기에서 대표사가 매도한 게 아니고 저 위에 있을 때 매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700에서 부근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권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 2만 한 5천원대 720선 부근, 주식 싹쓸이 기법은 저 720선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을 때 여기서 원래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떨어졌죠. 근데 내려오면 기회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전 저점이 깨지면 61선, 3만 원대 깨지면 2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21선 뚫어버리고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그때는 추가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왜 이 2024년도 11월 달에 주목을 했냐면 5개월의 평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그리고 20개월의 평선 뚫어버리니까 대량 거래 터지니까 막 날아갔죠. 근데 3개월째에서 대양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거기서 대표이사가 매도하니까 거기서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아직 추세는 이탈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장기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종목은 잘 그래도 저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대신 때가 조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애매모호한 위치예요. 아싸리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인데 여기서 그냥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3만 원 그리고 4만 5천 원 거기서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선정은 잘 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래로 3만 원, 4만 원 이 가격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바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하나 시스템 24,000원 20%인데. 오, 네, 하나 매도가 좀 하고 시스템. 싶어요. 네. 네, 24,000원에 비중 20%. 와,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위원님이래, 시청자님. 네. 네, 매수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위원님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수익 구간에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수익 나면 위원님이에요. 예. 그렇게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하나 시스템은 무엇보다 이 방산 관련주잖아요. 예. 요즘에 방산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지금 K2 뭐 전차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폴란드에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의 예상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뭐가 퍼가 수십 배고 막 그렇게 고평가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퍼가 10배는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막 버블 영역이다?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000원대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래 2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 밑에 720선 부근에 있죠. 예. 2023년도 12월 달에 721선을 돌파 지지받 구간에 밀집 국면이네.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24,000원대에서 중간에서 야 이제 방산 얘기 나오니까 일단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대신 죽지 않을 종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방산 쪽도 유럽 쪽에 이제 전망이 너무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투 신호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 왔죠. 예. 이 라인대를 제가 볼 땐 돌파할 가능성도 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투 신호라는 건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못 먹어도 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3만 원대가 지지권이죠. 예. 3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화, 지주회사도 앞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하나까지 염두에 두시고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삼성 SDS고요. 비중 10%, 매수가는 15만 1,000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IT 쪽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일단 무엇보다 삼성 SDS는 좀 예전부터 제가 좀 보면은 이상하게 주가가 뭐 급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종목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뭔가 이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꾸 역별돼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목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을 볼 바에는 중성주 내에서 좀 더 괜찮은 기업을 또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면 돈을 까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크게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그 시간에 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11만 원대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주식은 이게 역별돼 있으면 굉장히 차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원대 깨지면 손절했다가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1만 원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15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그 라인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원대가 또 단기 저항권이고요. 720선 부근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14만 원대 단기 저항권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포착주도 공개가 되니까 그 종목들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위원님의 그동안 종목들 AS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미르부터 볼게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 종목이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두 자릿수 올랐다가 또 빠졌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예, 스튜디오 미르가 굉장히 잘 갔는데 일단 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예, 그런데 좀 또 아쉬운 게 그놈의 과열 종목 지정 예고. 이거 도대체 왜 만들어놨는지 아쉽지만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 일단 대부분 한 2, 3일 정도는 좀 횡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싸리 과일 종목 지정되고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체결된 다음에 풀리잖아요. 3일이면.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기업 펜더멘탈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또 한알령 해제 수혜주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알령 해제는 아마 올해 여름철이나 가을철 정도 돼서 시진핑과 어느 정도 이제 협상 들어가면 그때 좀 더 기대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좀 단기로 보실 분들은 한번 급등을 할 때는 항상 좀 좀 이득 실험 관점에서 보시다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뭐 하반기까지도 한번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최대 주주 대표이사 다 매집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한알령 해제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퀄리타스 반도체도 살펴볼게요. 최근에 좀 쉬어가다가 어제 상한가 터치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또 강의 시간에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3,000% 넘게 실리면서 급등이 네. 나왔습니다, 위원님. 정컬리? 컬리정? 뭐라고 네. 부를까요? 네, 제가 지금 퀄리티가 항상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 미르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대한 좀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16,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5억을 샀거든요. 아까 그 스튜디오 미르도 2,8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2억을 샀거든요. 예. 그런데 4,000원대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27억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뭐 중장기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예. 과열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이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까지 올라 있고 일봉 차트를 봐도 아까 그 스튜디오 미르도 이평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봉이랑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종목도 아직도 밀집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기업도 제가 8,000원대에서 처음에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발굴을 해드린 거예요. 최소 16,000원까지 보세요. 그리고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3월 달에 다 재료가 또 있어요. 뭐 CXL, 지금 규격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칩넷, 시제품 제작해놨다.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을 끝내놨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해서 임원들이 자꾸 주식을 사요. 싸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움직이더라고요. 왜 임원들이 자꾸 3명이 사요? 왜? 뭔가 있으니까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과열 전이라고 중장기 바닥권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텍시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27% 시세를 잘 냈고 근데 이번 주는 좀 크게 밀려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4일 만에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했으니까 좀 괜찮아지겠죠? 예, 코스닥시스도 이제 조정의 이유가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매물출에 이득 실현 물량이 나온 건데 한 7,3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33억 들어오고 기간이 3자 배정 유중으로 8,000원대에서 7억 5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1년 보유해서 걸어놓고 들어왔는데 예,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추격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기업 펜더멘탈하고 상관이 없는데 6월 달부터 퀄테스트 물량 본격 양산한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또 와이어 본딩이 필요 없는 차세대 방열 스페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7월 달부터는 약 3천억에 가까운 증설을 시작하겠다. 작년도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IR 공시에서 밝혔던 내용이에요. 6월 본격 양산, 7월 대규모 증설. 그런데 기관들은 올해 한 2분기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3자 배정 유중이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여름철 되면 좀 더 핫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증설 규모가 남다릅니다. 전 중소기업 중에서 지금 수백억 정도 증설하는 기업들은 봤는데 이 기업처럼 3천억을 증설을 염두에 두고 4,100억 정도를 양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중소기업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차세대 방열 스페이스에서 국내 유일하게 또 국산화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 거기서 퀄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건 조정 시에만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도 너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재료랑 모멘텀이 너무 좋은데 이번 주에 좀 악재 없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RF 시스템즈도 살펴볼게요. 2월 첫째 주에 진입을 했고 이번 주 연휴 때문에 거래일도 적었는데 4일 만에 41% 추가로 시세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RF 시스템즈도 지금 3월 22일까지 최대주가 16만 주를 더 장내 매수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저가 매수 기회 누리면 가지 않을까요? 지금 5,000원, 6,000원대에서부터 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와이팜도 봐야겠습니다. 단기로 이 종목 19%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번 주 내리다가 어제 흐름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1% 가까운 하락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시가가 4% 가까이 빠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었어요. 예. 역시 맨날 팔까 고민하면 나 팔지 말라고 왜 예. 팔아 와이팜 이렇게 존재감을 외치는 예. 종목입니다. 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볼게요. 700쯤 뚫었죠. 예, 그런 다음에 쭉 가다가 4,8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700에서 이제 근접을 하려고 하죠. 그럼 이제 근접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야 되죠. 그런데 기관들은 3,400원대에서 시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는 건데 3,400원대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 4,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4,8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역시 4,000원 초반, 4,000원 이하는 또 신규는 저가 매수 기회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갤럭시 S25에 또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거든요. 요즘 갤럭시 S25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중남미 지역부터 해서 인도,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평가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보적인 갤럭시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서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죠.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200원대에서 자사주매 14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7,200원대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게 채팅창에 많은 재밌는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고동님이 와이팜 보고 와이프팜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 알아볼게요. 더 힘차게 5개 공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의원님? 네, 무엇보다 나인테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인테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접어줄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3월 14일 날 기관들이 3,180원에 20억을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가가 아직 3,000원이 안 돼요. 예. 이미 다음 주 금요일 날 행사하는 순간 지금 현재가 부근이면 20억을 투자해놓고 손실로 바뀌거든요. 왜 무모한 그런 짓을 아닌 말로 벌써 2주 전부터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3,180원 이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미 2주 전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엄청난 자신감이죠. 나인테크는 재료가 굉장히 커요. 이 발열 문제, GPU, CPU, HBM 발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을 개발을 끝내놓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유리기판 장비,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장비, 앱솔렉스에 납품했거든요. 예. 그만큼 유리기판 쪽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엄청난 자신감,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네요. 나인테크였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예, 코스닥 시스인데요. 예, 방금 전에 제가 코스닥 시스 설명드렸죠.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근데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더 이상 뭐 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극찬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극찬. 지금 다음 주에도 저감에서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 시스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도 궁금하네요, 위원님. 이 대성 하이텍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성 하이텍이 지금 유럽 현지에서 미사일 쪽의 부품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대기업하고도 시제품을 제작해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LIG일지 뭐 하나그룹일지는 모르겠는데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작년도 하반기 대표이사가 3,000원대 중후반대에서 5억 장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진짜 장내 매수를 합니다. 5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증여를 한 지금 400만 주를 최대 주주가 아들 대표이사한테 증여를 한 것 같아요. 그 단가가 한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증여를 했거든요. 왜 갑자기 증여를 했을까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완전 대규모 물량을 거의 전량을 이 수백억을 장내에 이렇게 증여를 대규모로 했다는 거는 현재 주가가 한 4,000원대가 바닥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3,000원 후반 4,000원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일 종목 지정령 예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락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크게 급등을 바라면 안 돼요.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조정 시에만 4,000원 이하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그 다음 주 3월 말에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면서 대성 하이텍은 꼭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초반에 방산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조정 시 4,000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주셨네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위원님? 네, 저는 앞으로 2나노 관련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2나노 수율이 3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3나노는 3년 동안에 그렇게 헤맸어도 수율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기인데 2나노 수율이 30% 올라왔다. 물론 아직 TSMC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 이 4나노 수율은 80% 이상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풀가동한다라고 했거든요, 삼성이. 그래서 이 퀄리터스 반도체는 2나노 기반의 IP 솔루션을 국내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확보했거든요. 삼성전자, 칩넷,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그리고 CXL. 독보적인 협력회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표회사가 16,000원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을 샀잖아요. 유증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의 그냥 독보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중소형주대에선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까지도 제가 처음에 8,000원대에서 언급드리면서도 한 뭐 4만 원, 5만 원 예전에 고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펨트론도 제가 4,000원대에서 야 이거 최소한 12,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000원까지 갔고요. 나중에 더 한 4만 원 가면 텐베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현재 이미 거의 100% 도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텐베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네요, 위원님. 예, 저는 이 기업을 네. 지금 로봇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다른 거 다 안 보여요.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좀 크게 갔는데 이 기업도 원익그룹의 지주회사잖아요. 원익홀딩스. 왜 그러냐면 로봇 하면 끝장판이 뭐냐면 배터리계 끝장판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예, 결국엔 종착점이. 예, 로봇계의 종착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뛰어나게 잘 만들려면 촉각 센서를 가장 좋은 촉각 센서를 탑재해서 진짜 사람 손처럼 로봇 손을 잘 만드는 거. 그거 만드는 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게 마지막 관문. 그런데 이거를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익홀딩스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주주가 3,000원대에서 수십억, 수십만 주 대량 매집이 이뤄졌다. 그런데 자회사 탄탄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원익그룹은 지분 투자했거든요. 이 원익홀딩스는 다른 로봇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라운테크랑 원익홀딩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면서 앞으로 큰 흐름을 보고 올해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도 상용화를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 누리면서 원익홀딩스 정원익으로 또 나중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원익 제가 불러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세 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끝나는 거냐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원님 어떻게 해야지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예, 지금 또 이제 무료 톡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방송 끝나고 또 이제 바로 또 들어오시면서 지금 화면 나가는데 링크 타고 이제 QR코드 찍고 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니까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제가 많이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연속 저는 M10W에서 지금 대상을 달성을 했어요. 엄청난 또 어떻게 보면 업적을 이룬 건데 바닥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한번 크게 한번 상승세를 노리실 분들 그런 분들 들으셔서 열심히 배우고 투자하시면 훨씬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방송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단에 보이는 소통 창구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위원님과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장에 상한가 터치한 퀄리터스 반도체 그리고 이번 주 평소보다 거래일이 하루 줄어들었는데 사거래일 만에 41%나 시세를 냈던 RF 시스템즈까지 엄청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괜히 대상을 받는 게 아니죠.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